이거 눈치를 좀 깠는지 조중동이 한 발 빼는 분위기가 돌아요. 이게 자 오늘 조선일보 위에 게 조선일보 오늘 인터넷판 제목입니다. 이게 탑입니다. 반일 몸살 해오름 표현한 제주다리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걸 표현한 제주다리 국화문이 수원시장 천막도 철거 요구. 왜 해를 그렸냐 이거지. 일장기 같이. 또 수원시장 그 천막에 왜 국화 새겼냐 이거지.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뭐 이자가야 집이 분명히 한국 재료 쓰고 한국 음식점인데 거기도 안 간다고 난리고. 동아일보에는 오늘자에 저런 기사가 나와요. 일본차 창피해 렉서스 때려 부순 남자의 누리꾼 반응은 그렇게 걸어놓고 반응이 엇갈린다. 근데 어감을 보면 야 그거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이런 식의 어감의 기사가 나와요. 조중동이 한 발 빼고 이제 반일 히스테리 비판을 시작했나요? 저자들이 저렇습니다. 저렇게 불질러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치 까갖고 여기서 발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약간 뒤로 빼요. 조중동에 정확히 말할게요. 지금 반일은요 그냥 한일 관계의 반일이 아니에요. 무슨 뭐 저 김대중이 일본에 퍼넘겨준 무슨 저기 동해안 그 어장 뭐 이런 거에 관한 반일이 아니에요. 지금 반일은 친북 반미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반일이에요. 그게 문재인이 기획한 반일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한미를 전략동맹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미국 측의 미중전쟁 구도에 관한 반란이에요. 조중동은 지금 반미 행위를 해온 거예요. 미중전쟁에 대해서 중국 편을 들어온 거예요. 이건 또한 한미일 전략동맹을 강화해가지고 북한을 제압하겠다는 미국의 구도에 대한 반란이에요. 조중동은 김일성 영생교를 빨아오는 거예요. 반일에 불을 지르면서. 홍 회장님, 방 회장님, 김 회장님, 귀하들의 자랑스러운 언론이 무슨 짓을 자행해 왔는지 좀 살피옵소서. 개폰만 잡고 다니지 마시고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이자가야 집에 한국 원료에다가 한국 사람이 하는 조그만 저기 동네 밥집인데 거기에서 그거 이자가야가 일본식 식당이니까 안 간다 그러고 그거 문 닫으라 그러고 거기를 안 간다 그러고 멀쩡히 잘 타고 몰던 일본 차 자기 차 때려 부시고 그걸 자랑스럽게 그걸 벌려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반일 일종의 막 그냥 날뛰는 상태거든요. 막 마음이. 물론 뭐 그분들은 그 분노 때문에 그러시겠죠. 그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뭐 반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으시면 가장 화끈한 반일은 뭐냐면 한자어 일체를 안 쓰는 겁니다. 우선 반일 항일이라는 한자어부터 쓰지 마세요. 왜냐? 반일 항일이라는 거가 저게 저런 식으로 한자어를 조합해서 쓰는 게 엔타이를 반이나 항으로 표현해서 항생제, 엔타이바이오틱스. 바이오틱스가 생이니까. 항, 그래서 엔타이는 항이고. 그 일본 애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뿐만 아니죠. 우리의 모든 한자 단어들 국가, 애국, 자유, 진보, 보수, 개인, 예술, 도덕, 과학, 수학. 과학 같으면요. 일본 사람들이 필로소피를 철학이라 그랬고요. 필로소피가 원래 지혜사랑이잖아요. 뜻이. 필로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 조피가 지혜죠. 그래서 지혜사랑일 거예요. 그 뜻이. 과학은 사이언스인데 원래 영어나 라틴어의 사이언스랑은 다르게 과학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일본 사람들이 과학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분야별로 분리되어 있거든. 그래서 분야에 관한 학문이다라는 뜻에서 과학이라 그런 거예요. 과가 그 분야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과학이라는 건 영어나 라틴어에서는 디스플린에 해당해요. 그 분야란 뜻이라서. 그러니까 원래 디스플린이 이제 규율 이런 뜻도 있지만 영어 라틴어에서는 그게 분야별 학문을 디스플린이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분야별 학문을 하게 되면 사람이 버르장머리를 배워요.
그 분야에서 사용되는 규칙과 표현 방식, 개념을 익혀야 되니까, 그걸 몸에 익혀야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가방끈이 짧을 뿐만 아니라 그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가방끈이 짧아서. 분야별 학문을 전공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에서. 그 대학원 과정에서 분야별 학문을 전공한다는 얘기는 자기 분야에 널리 알려진 지식, 또 전문적인 그런 용어들, 그 다음에 그 연구 방식 이런 걸 몸에 익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이라는 이름은 사이언스에 맞기보다는 오히려 디시플린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분야별 학문이란 뜻이니까. 그러면 사이언스라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럴까? 그냥 그 뭐라고 줄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세계나 자연에 대한 이해관계를 초월한 호기심에 바탕한 학문이에요. 물리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주가 멸망한다, 1억 년 후에 멸망한다, 2억 년 후에 멸망한다, 그걸 초월해서 그냥 쿨하게 보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든 한자 단어들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15세기 난학파 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해서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 때 엄청 만들었다고요. 메이지 시대 때. 다시 말하면 현대 문명을 담아낸 한자 개념어는 거의 100% 일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반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를 사랑하는 우리는 의 마음으로 항일에 나아가서 을 바쳐 해야 합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우리는 애국의 마음으로 항일 전선에 나아가서 일신을 바쳐야 합니다. 다 빼고 하시라고 단어. 다 일본제네. 언어 사용료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인한테 지불한 적 있어요? 로열티 지불한 적 있냐고. 현대 문명을 담아낸 한자 개념을 쓸 때 일본인들한테 로열티 지불한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냥 프리라이딩 한 거거든요. 편승, 무임승차 한 거예요. 매일의 언어에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현대 문명을 담아낸 한자 개념어를 사용하면서 아마 그 조국이가 쓴 그거 거기 보면 재판 주권 일본 말이네. 일본 사람이 만든 한자 개념어네. 쫄지 말자 그것만 우리말일지 몰라요. 그 사람 말 중에. 내가 페이스북 문장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어. 언제. 거기서 일본 사람이 만든 한자 단어 다 빼고 나면 쫄지 말자 다, 니까 뭐 이런 말만 남을 수 있어요. 조국이부터 먼저 저기 언어 사용료 일본에 공탁 걸고 하세요. 안 그러면 날도둑 놈이지. 일본 사람들이 현대 문명을 담아낸 한자 개념어를 만들었고 우리가 그걸 쓰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어사전에 이것이 일본에서 예를 들어 메이지 유신 때 후쿠자와 유키치가 1980 몇 년도에 만들었고 그때 만들 때 노노에 뭐 나오는 무슨 구절 혹은 뭐 주역의 계사편에 나오는 무슨 구절에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 없잖아. 일본엔 그런 사전이 있어요. 저 언제 시간 나면 일본 그 사전 다 번역하려고 그래요. 진짜 해볼까? 우나미키에다 대고. 이거 없다니까요, 이게.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일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니까요. 원래 일본 민족의 형성에 우리가 한 50% 작동했고 2300년 전에서 1600년 전까지. 그 다음에 거기가 조몽인들이랑 한반도에서 건너간 남정네 중심의 그 정복인들이랑 결합을 해서 야요이랑 결합을 해서 일본 민족이 형성이 됐고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한 1500년 전, 1400년 전쯤 되면 우리보다 더 커졌고 그때부터 이제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게 됐고 그러니까 저기 그 누구지? 신라왕 그 문무왕인가 그
바닷속에다가 묘 쓰면서 일본을 바라보고 저길 경계해야 된다. 급속하게 커져 나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도 현해탄에 가로막고 있어서 별 볼 일 없이 그냥 서로 크게 안 엮이고서 서로 치고받고 안 하고 싸우다가 쟤들이 그냥 왕창 들어와서 임진왜란때 선조가 대비 안 해갖고 거덜났고 한번. 그 다음에는 쟤들이 현대문명 빨아가지고 그 해갖고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통탄의 눈물을 그때 흘리죠. 통탄의 눈물 흘리면서 그러나 그게 또 약이 돼요. 왜 약이 되냐. 워낙 걔들의 언어나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걔들이 현대 문명을 어떻게 빨았는지를 다 속속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마음속에서 분발심이 나잖아. 아니 저 외것들이 현대 문명을 빨아서 세계 열강이 됐는데 우리 한국인이 왜 그걸 못할 거냐. 이 분발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한테 그런 굉장히 우리를 자극하는 참조 모델을 줬다고요. 레퍼런스 모델로. 그 다음에 저는 요번에 아베 굉장히 고마운 게 어떤 면에서 제가 한두 번 말했지만 일본 자민당은요. 일본 공산당보다 훨씬 친북스러웠어요. 간첩이 쓰는 물건 다 일본제예요. 조총련 활개치고 다닌 나라 일본이에요. 조총련 그 사람들이 그 북한에 간다 그러니까 아 그렇지 않아도 좌파 지금 골치 아파 죽겠으니까 형식적으로 그 저기 적십자사가 나서가지고 개별 인터뷰에서 진짜 갈래요? 네 갑니다. 진짜 갈래요? 네 갑니다. 그럼 가세요. 그렇게 해서 25년 동안 북한으로 북송을 시켰잖아요. 골아픈 그거 놔두면은 수십만 명이 그 저기 일본 공산당이나 일본 좌파랑 결합해서 사회 뒤집을 것 같으니까. 자, 이게 일본이었다고요. 한반도에서 북한의 김일성 영생교가 망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바라보는 그러한 정치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했던 게 일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미국 전략에 지금 짝짝꿍해서 딱 줄을 섰잖아. 미국 전략이 뭐냐? 아, 이제 미중 화해 끝났어. 1971년부터 된. 이제부터는 중국을 군기를 잡겠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거기에 안고 핵심 부분은 북한을 접수평정할 거야. 여길 개혁개방, 자유민주주의를 북한 땅에 심겠어. 이게 미국 전략이에요. 거기에 일본이 협조했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홍복이라고, 홍복. 그러니까 저 아베빠예요. 그런 면에서. 야, 이것들이 이제 한반도에 김일성 영생교 무너지는 것을 이제 협조하는구나. 잘 됐다. 너 이제 속 좀 차렸구나. 속 차리니까 제일 먼저 들이받은 게 문재인 정부 들이받으면서 야, 거기다 전략물자 왜 빼줬냐 하고 들이받았네. 그거 참 이쁘다.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그 제가 친일파인가? 조국의 정의에 의하면. 제가 이적 행위자인가? 조국의 정의에 의하면.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염치를 가져야 돼요. 염치를. 자, 이 와중에 이제 볼턴이 왔죠. 그래서 나경원을 이렇게 먼저 만났네요. 이게 외교 프로토콜에서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죠.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 전에. 나경원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그냥 눈웃음 살살 치면서 방긋방긋 웃고 있나. 지금 저 자리가 저렇게 웃을 자리가 아닌데. 자리가 뭔지 몰라. 이거 뭔지 모르는 건 나중에 행보를 보면 알아요. 볼턴이 와서 뭐라 그랬겠어요. 표현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했겠지만 결국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이 얘기 하려니까 먼저 저기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거기 당대표 황교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팽당한 거예요. 반일 히스테리를 앞장서 가지고 박수 치면서 거기다가 시다바리를 들었으니까 야, 너 빠지도 안 당겨 뭐하러 대표라고 앉아있냐. 그래 팽당한 거예요, 저거. 황교안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이 이제 빠지를 달았고 원내대표니까 만나서 뭐라 그랬겠어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비공개였지만 말을 애둘러서 표현했겠지만 결국 이거 아니겠어요? 친북 경류, 친중 경류, 반일 히스테리가 휩쓰는 이 한국 정치 문화에서 한국당이 좀 중심을 잡아달라. 결국 그 얘기일 거라고. 결국 그 얘기일 거라고. 그러니까 반일 히스테리란 말 대신에 우리가 지금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일 거라고요, 결국. 그 얘기가 저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멘트는 뭐예요?
이 정도 딱 그림 연출되면 이때 바로 자유한국당이 반일 히스테리 광풍에서 탈출해야 돼요. 뭐라고 딱 탈출할 수 있냐? 이렇게 멘트 한번 날리면 되는 거예요. 볼튼이랑 깊은 대화를 나눴다. 문명을 위한 전쟁이 동북아시아에 진행 중이다. 이때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다시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정말 징용 판결이 국제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건지, 협정을 안 깬 건지, 정말 한국에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미술출된 것이 없는 건지, 그 진실을 파헤치는 것부터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아, 볼튼 사진 들고서 그렇게 발표하면 바로 벗어나는 거 아니야. 벗어나기는 뭘 해요. 나경원이 멘트가 제가 보고서 구역질이 나가지고 토했는데, 나경원이 앞에 안 있으니까 얼굴에 안 뒤집었었지. 앞에 있었으면 얼굴에 뒤집었을 뻔했어. 구한말 열강 각축이 다시 재현돼서 통탄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멘트에 두 개 문제가 있거든요. 눈물은 탄핵 대한민국 해체 때 다 흘렸어야지. 그 다음부터는 열불이 나가지고 부리부리하고 다니는 상태지. 그게 눈물 흘릴 상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놈들 열강의 각축 어깨 싸움판이에요 지금. 역사의식이 전혀 안 들어있는 거예요. 구한말 때는 아직 현대 문명을 영미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운명이다. 그리고 영미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현대 문명의 길이다라고 그걸 알아차린 사람은 지극히 드물었어요. 구한말 때는. 한국에서는 그걸 일찌감치 알아차린 사람이 운암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운암 이승만이 1904년 감옥에서 지은 책 29살의 나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늘 사형당해 내일 사형당해 몰랐던 사형수로 살았던 그 젊은이, 그리고 그때 형법이 안 돼 있으니까 사형 꼭 뭐 안 잘라 죽여도 돼요. 운암 이승만이란 젊은이는 이제 나갈 때가 됐다. 곤장 300대 때려서 내보내라. 곤장 300대 때리면 엉치뼈가 아스러지거든요. 펠비스가. 죽죠. 제대로 맞으면. 운암 풀려날 때도 곤장 한 100대 맞고 풀려났는데 물곤장 맞고 풀려났어요. 풀어주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운암이란 젊은이는 그동안 충분히 반성을 하고 복역을 했구나. 곤장 100대를 쳐서 풀어내 주거라. 그러면 예이 찰싹 예이 찰싹 이렇게 해서 풀려났어요. 마음 먹고 200대 쳐버리면 사람 죽어요. 즉 사형수로 사는 거야. 사형수로. 형법이 안정돼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이게 지 마음대로 임금이 나라를 2번 팔아먹은 나라 아니에요. 을사조약 때 1번 팔아먹고 한일합방조약 때 1번 팔아먹고, 그래놓고 팔아먹고 나선 그 죄는 다 또 이완용이한테 뒤집어 씌웠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완용은요 충신입니다. 그때 충성의 대상은 대한민국 한국인이 아니라 왕실에 관해서는 더할 수 없는 충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악한 놈인 거예요. 자기 위해서 나라 팔아먹어준 놈한테, 그 거간해준 놈한테 지가 다 도장 찍고 지가 최종 결제해서 제가 나라를 팔았다라고 아래 뒤집어 씌워갖고 오정 만든 거예요. 그 고종 친위 세력이. 이게 이런 흉악한 나라라니까. 어쨌거나 구한말 때는 굉장히 눈이 밝은 사람이 아니면 영미가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국가고 영미가 이끌 것이다라는 것이 절감이 안 될 때예요. 그때는 막 독일 제국도 있었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있었고 러시아 제국도 있었고 공산주의 세력도 막 그냥 기세등등하고 튀어나오고, 그런데 1905년에 영미가 이끄는 것이 진짜 현대 문명이고 앞으로 현대 문명이 그렇게 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한말 때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 이건 그놈인 놈들이 누가 더 먹겠다고 싸우는 걸로 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놈이 물론 더 먹겠다고 싸우는 건데 어느 놈이 점잖게 어느 파티가 어느 쪽이 점잖게 이걸 현대 문명으로 동화시켜 나가려는 세계 질서 컨셉을 갖고 있냐, 이것이 눈에 잘 안 보일 때라고요. 자, 지금은 그렇습니까?
지금이 미국과 중국이 그냥 다이다이 열강 싸움이에요. 북한과 미국이 그냥 다이다이 열강 싸움 혹은 뭐 민족 굴복, 민족 해방 그런 싸움이에요. 나경원 씨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 지금 어디서 살고 왔어? 지금이 구한말 열강 각축이야? 그래서 통탄의 눈물을 흘려? 웃기는 사람일세. 당신 어디서 살고 왔어? 역사의식은 어디쯤 쪄먹었어? 내가 똑바로 가르쳐 줄 테니까 나경원 씨 잘 과외 받고 감동했으면 나한테 과일 한 박스 보내세요. 이거는 문명을 위한 전쟁입니다. 미중 전쟁과 북한 압박은. 트럼프가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날 그랬나? 그날 얘기했을걸? 6.25 전쟁을 언급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문명을 지켜내기 위한 경계선, line of civilization, 문명의 선이 그어졌다. 미국이 6.25 전쟁에 참전해서 그걸 격퇴함으로써. 문명을 위한 전쟁이요. 그거 내 말 안 믿어지면 지금 저기 신강 위구르족으로 귀화한 다음에 거기 위구르족에 하나 섞여가지고 100만 명 갇혀 사는 교화 세뇌 수용소에 들어가셔서 좀 인생 한 몇 년 살아보시라고. 그럼 이게 똑같은 놈들끼리의 각축 어깨 싸움인지 아니면 한쪽은 문명이고 한쪽은 반문명 혹은 전체주의인지 알지. 아니 기껏해서 볼튼이 와서 그 국제 예의를 다 깨뜨리고 기껏 먼저 만나줬더니 만나고 나서 질질 짜는 목소리로 지금은 구한말 열강 각축이 다시 재현돼서 제가 통탄의 눈물을 흘립니다. 참 사람 배신 때리고 엿먹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 그러니까 이걸로 자한당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자한당이 다 끝난 거라고. 황교안은 반일 히스테리 시다발이고 나경원은 열강 각축 타령이고 자한당은 근본적으로 바뀌든가 깨져야죠. 이거는 그때 나경원이 했어야 될 멘트는 이겁니다. 문명을 위한 전쟁이 동북아시아에서 진행 중이다. 어쩌면 6.25가 끝나지 않았던 전쟁인 6.25의 후반부가 진행 중인지도 모른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본에 대처할 일이 아니다. 일본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우리가 대처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쪽에 미비한 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마땅하다. 우선 그 전략물자 밀발출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실제로 수출된 물자와 내부에서 사용된 물자와 반출된 물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일본 측으로부터 우리가 이걸 충분히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신용을 우리가 얻어내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 20명은 일본을 방문해서 비록 지금 상태가 개별 수출 관리 체제 상태가 됐지만 그 수요처가 그 한국 측 수입체가 확실한 경우에는 이걸 과거에 화이트리스트에 준하는 속도로 화이트 목록에 준하는 속도로 신속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겠다. 그럼으로써 한국 경제가 충격을 안 받도록 하는 데 일조하겠다. 둘째, 일본이 지금 강제 그 징용 판결에 대해서 이게 협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과연 그런 협정 위반이 사안인지 아닌지 우리가 WTO라든지 혹은 이런 제3자에 의한 제3국에 의한 중재 혹은 법정으로 신속하게 가서 신속하게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고 거기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야말로 이거는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들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경제보복에 마치 엄청나게 진행되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아직 일본은 절대로 보복도 아니고 절대로 수출금지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보복과 수출금지로 번져갈 거라고 예단을 하고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그 저희가 뭔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집단은
대한민국 경제를 박살을 내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럼으로써 한국인들의 마음을 강팍한 반일 히스테리로 몰아넣고 그 강팍한 반일 히스테리를 궁극적으로는 반미, 친중, 친북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정치적 의도와 계산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고서 나와야지. 참 그러니까 이게 한심두심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제대로 된 선수가 없어요. 이것들 싹 다 갈아치울 수 있냐. 갈아치운 자리에 꼽아넣을 선수가 없어요. 또 젊은 애들과 못 꼽아넣으면 되는데 싸가지가 있어야 꼽아넣지. 싸가지가 있어야. 태극기 나가서 흔드는 사람들 보고 탄핵 무효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존재들이라 그래서 탄무새라고 비아냥거리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를 큰아버지 세대를 그런 개싸가지를 젊다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 젊은이 키워야지.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거든요. 젊든 늙든 싸가지 없는 건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각성을 더 진행하고 각성되어 가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서로 식별하고 네트워킹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최대의 화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